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프의 아주 매력적인 SUV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 22년식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 공간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지프 그랜드 체로키는 22년식으로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몇 가지 옵션 부분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프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은 처음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한번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모델 출시되기 전부터 굉장히 궁금했는데 드디어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KCC 네트워크스 지프 안양 전시장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안양 지역에 새롭게 지프 전시장이 오픈했다고 하니까요. 제가 앞서 시승기와 함께 전시장에 대한 리뷰도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양 지역에서 지프 궁금하신 분들은 지프 안양 전시장 방문해 보시면 지프의 모든 라인업이 전시가 되어 있고 서비스 센터까지도 같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 후에 서비스 받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형 컴패스부터 글래디에이터 모델까지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도 전시되어 있고 이 시승차도 직접 타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전시장 방문하셔서 지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와 함께 지프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 중에서 오버랜드 말고 서밋 리저브 모델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제 앞에 있는 모델은 6인승 서밋 리저브 모델이고 오버랜드보다는 1000만원 비싼 모델입니다. 그래서 옵션이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한 모델이 서밋 리저브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지프의 아이덴티티인 세븐슬롯 라디에이터 그릴이 아주 멋지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븐슬롯 라디에이터 그릴 안에는 크롬 소재를 이렇게 써서 조금 더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고요. 좌우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일체형으로 라디에이터 그릴과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하고 세련된 오프로더이면서도 도시명 SUV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간 전조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쭉 뻗은 주간 전조등을 가지고 있어서 차를 더욱더 좌우로 넓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도 크롬 소재를 좌우로 아주 넓게 사용해서 이 차의 존재감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프의 플래그십 외고니어가 출시되진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 지프의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이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를 보게 되면 머드가드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강인하면서도 남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모두 다 갖추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려한 곡선보다는 직선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게 그랜드 체로키 전면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 측면부의 특징은 일단 상당히 듬직한 SUV의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쿠페형도 아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전형적인 SUV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각져 있고 그래서 헤드룸 확보에서도 상당히 용이하고 그리고 롱 모델이기 때문에 무려 전장이 5.2m가 넘고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보다도 더 크고요. GV80보다도 훨씬 더 큰 모델이 바로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6인승과 7인승 모델이 준비되어 있는데 새롭게 5인승 모델 그랜드 체로키 모델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5인승 모델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 21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차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21인치 휠도 그렇게 크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에서 최고까지 무려 21cm까지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 차를 도심에서도 사용하셔도 되지만 오프로드에서도 충분히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차량 세팅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에서는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 크롬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랜드 체로키라고 이렇게 엠블럼 배지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 후면부를 보게 되면 외고니어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데요. 플래그십 SUV인 외고니어의 느낌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후면부에서도 전체적으로 크롬 소재를 많이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차는 특히나 이런 크롬 소재를 좀 많이 사용해서 좀 더 이 차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 같고요. 엠블럼 배지가 상당히 많이 붙어져 있는데 롱 모델이니만큼 L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4x4 4륜구동 모델이라고 또 표시를 하고 있고 서밋이라는 이 트림도 여기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밑에는 후방 카메라고요. 이 위에는 디지털 룸미러라고 해서 실내 룸미러를 디지털 화면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것도 실내에서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지털 룸미러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신형에 적용된 옵션이기도 하죠. 트렁크는 이렇게 눌러서 전동 트렁크로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6인승이기 때문에 3열도 2명까지 앉을 수가 있는데 3열 시트를 여기 뒤에서도 접을 수가 있어요. 2열도 접을 수가 있고 3열을 한번 접어볼게요. 3열은 전동으로 접고 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열 이렇게 접으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와요. 지금 여기 우산이 있는데
장우산이거든요. 이 장우산을 이렇게 세로로 놓더라도 굉장히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이제 4인승 SUV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트렁크가 굉장히 넓은 4인승 SUV가 되는 것입니다. 2열도 한번 접어볼까요? 2열도 여기서 전동으로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박력 있게 넘어가네요. 이렇게 접게 되면 사실 이 차는 6인승이기 때문에 차박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긴 합니다. 차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기 센터 콘솔이 없는 7인승 오버랜드로 선택하셔야 좀 더 편하게 차박이 가능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렁크에서는 여기 3열만 전동으로 세울 수가 있고 2열은 전동이 불가능해요. 2열은 가서 직접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이쪽에 전동 트렁크 버튼이 없어요. 보통 이쪽에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는데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뭐 누르기 좀 더 편한 위치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이렇게 바로 물러나시면 트렁크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되고 바로 물러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프 그랜드 체로키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남성분들의 로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점점 더 큰 차를 원하기 때문에 좀 더 큰 차, 좀 더 멋진 차, 좀 더 나의 존재감, 나의 차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많이 찾으시는데 그런 컨셉으로 봤을 때 이 지프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이 거기에 아주 적합한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디 하나 존재감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어요. 전면부의 존재감도 엄청나고 측면부를 보게 되면 와, 저 차 진짜 크다, 진짜 길구나, 저런 차 안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익스테리어를 가졌기 때문에 전형적인 미국 차의 느낌이 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살짝 부족했던 미국 차의 고급스러움을 몇 스푼 추가한 차량이 바로 지프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트 같은 경우에는 12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마사지 시트까지도 적용되어 있고 럼퍼 서포트는 4웨이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앞뒤 허벅지 받침대까지도 확장 수축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풋 페달 같은 경우에는 오르간 타입은 아니고 일반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어 스커트에는 서밋이라고 이렇게 또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의 운전석에 앉아봤는데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정말로 고급스러우면서도 전방 시야가 탁 트여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재 부분에서 보더라도 정말 고급스러운 소재들을 곳곳에 많이 사용했다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핸들 왼편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드미러 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큽니다. 차량 크기가 크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도 상당히 크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사각지대 어시스트 시스템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앞유리 같은 경우 이중 접합 차음유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정숙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SUV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하단부로 넘어가 보면 버튼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요. 밑에 세 가지 버튼은 메모리 시트를 2명까지 저장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위에 있는 버튼은 마사지 시트를 다이렉트로 켜는 버튼인데요.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중앙 모니터에서 바로 마사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아래로 허리, 전체 이완, 허리 이완, 그리고 위로 이렇게 강중약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에도 마사지 시트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몸이 피로하다든지 주의력이 결핍이 됐을 때 마사지 시트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트림 같은 경우에는 리얼 호두나무 우드 트림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졌을 때 이런 촉감이라든지 시각적으로 지금 보면 블랙이랑 요 브라운 컬러랑 매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블랙은 전체적으로 톤을 좀 다운시켰는데 좀 어두운 인테리어를 좀 더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트림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티치 같은 경우에도 요 트림이랑 색깔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운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말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좌우 사이드미러 버튼 조작 가능하게 되고 4개의 오토 윈도우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서 뒷창문 못 열게 락을 걸고 문을 잠그고 여는 버튼 마련되어 있고 손잡이 홀더 부분도 깊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휴대폰이라든지 지갑 충분히 수납 가능하고요. 여기도 스티치들이 정말로 고급스럽게 1단,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와 맵 포켓까지도 마련되어 있는데 가장 감탄스러운 부분은 바로 맥킨토시 이 스피커 커버입니다. 와, 스피커 커버를 만졌을 때 어떤 브랜드들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마감 처리가 곱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쭉 하면은 손이 베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브랜드도 있는데 마감 처리도 상당히 잘 해놨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멋진 스피커 커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버튼에서는 헤드라이트 관련된 기능들 마련되어 있는데 전방 안개등, 후방 안개등, 하단에는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까지도 전동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운전석에 앉았을 때 보이는 저기 있는 트위터 스피커 부분입니다. 저 스피커가 너무 시각적으로 시선을 강탈해요. 왜 강탈하냐면 너무나 예쁘기 때문이죠. 사실 매킨토시라는 스피커 브랜드를 차량에서 만나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지금 차량에 적용된 건 처음 보는데 이 커버 자체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부메스터 커버도 예쁘고 여러 가지 예쁜 커버들이 많지만 매킨토시 커버를 진짜 감성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살짝 여기 유리창이 비치거든요. 물론 저게 호불호가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운전에 방해가 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운전해 봤을 때 저 스피커에 비치는 저 커버 모양이 너무나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실제 모양도 예쁘지만 비친 커버의 모양도 예쁘기 때문에 운전할 때 자꾸 시선이 절로 가면서 정말 예쁘다, 참 만족스럽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뱅앤올룹슨도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시동을 켜게 되면. 근데 뱅앤올룹슨 못지않게 매킨토시 저 디자인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스피커만으로도 운전석에 앉았을 때 너무나도 큰 만족감이 오는 것 같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크기가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표시해줘야 하는 정보들을 모두 다 표시를 해주고 있고 굉장히 선명하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미국차 하면은 옵션이 조금 부족하다, 옵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랜드 체로키 롱을 타보니까 옵션도 풍부하고 옵션의 만족도 부분에서도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선명하고 나올 수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설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0.25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 안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 왼쪽 버튼을 통해서 계기판에 있는 모든 메뉴들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큰 메뉴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미디어. 제가 다비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비치 음악을 자주 듣는데 이렇게 미디어도 볼 수가 있게 되고 좌우 상하 버튼들을 통해서 여기 트릭 컴퓨터의 메뉴들을 이렇게 넘겨볼 수가 있습니다. 트릭 컴퓨터 넘겨보면 이렇게 갑자기 음악이 나왔는데 스피커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좋아요. 스피커 음질이 정말 제가 타본 차 중에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음질이 정말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화면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메뉴 구성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도 지프 그랜드 체로키 롱 계기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라든지 밝기, 표시 정보까지도 여기서 모두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았을 때 느낌은 이 림 두께 자체는 꽤나 얇은 편입니다. 잡았을 때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여성분들께서 잡았을 때도 한 손에 꽉 쥐어지는 그런 정도의 두께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안쪽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운 스티치 적용되어 있죠. 스티어링 휠에서도 상당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핸들이 이번에 풀 체인지 되면서 바뀌었잖아요. 핸들 디자인도 이 혼 커버가 컴팩트해지면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바뀌었고 여기도 우드 트림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드하다라는 느낌도 자칫 들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올드함보다는 훨씬 더 세련됨에 가까운 그런 우드 트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드 트림만 쓴 게 아니라 하이그로시, 가죽, 우드 이렇게 세 가지 소재를 썼기 때문에 딱 봤을 때 핸들 예쁘다, 핸들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핸들 가죽 소재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스티어링 휠만 보더라도 만족도가 높은 그런 핸들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오른쪽에 이제 시동 거는 버튼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테두리에 있는 이 디테일들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 지프라는 브랜드가 물론 오프로드를 지향하긴 하지만 이 그랜드 체로키 롱을 이번에 풀 체인지 하면서 하나하나 소재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부분들을 이런 디테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패시아를 보게 되면 수평적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튀어 올라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훨씬 더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다 브라운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어서 대시보드도 상당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 에어벤트도 굉장히 얇게 디자인되어 있고 일체감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단에는 중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아날로그 버튼으로 따로 빼놨습니다. 하나씩 보게 되면 제일 왼쪽에는 오토 스탑 앤고 버튼 마련되어 있고 차선 유지 어시스트, ESP 차체 유지 제어 장치, 비상등 버튼 마련되어 있고 주차 센서, 자동 주차 버튼도 마련되어 있고요. 제 오른쪽에는 이제 조수석에 있는 스크린을 켜고 끄는 버튼인데 22년식 그랜드 체로키 롱으로 오면서 조수석에 모니터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수석에서도 미디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운전석이라서 조금 어둡게 보이는데 이걸 조수석에서 딱 보게 되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HDMI까지도 연결해서 영상이나 영화도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홈 메뉴에서는 뭐 라디오라든지 비디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화면들을 여기서 구현해낼 수 있고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식이 되면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변화가 주요한 변화다
사실 사용 빈도가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미디어 화면을 더 추가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세련되어지고 조금 더 신형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SUV 중에서 조석 앞에 저렇게 화면을 넣어주는 건 국산 브랜드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옵션들인데 미국 차에서 이런 옵션을 넣었다라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정중앙에 10.1인치 모니터를 보게 되면 10.1인치지만 생각보다 되게 커 보여요. 이 세로로도 길기 때문에 14.5인치를 쓰는 제네시스보다도 훨씬 더 커 보인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한눈에 보기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메뉴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컴포트 들어가 보면 여기서 온도 조절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은 터치에서도 가능하고 하단에 물리적인 버튼들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하신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눌러보면 여기서 듣고 있는 음악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정 내비도 있는데 아마 순정 내비는 거의 안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기 때문에 무선으로 쓰면 이렇게 T맵도 쓸 수가 있고 내가 듣는 뭐 벅스라든지 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구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 차임에도 상당히 퀄리티가 뛰어나다라고 느껴지고 있게 되고요.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서는 어떤 메뉴를 볼까요? 안전주행 보조 기능을 한번 볼게요. 어떤 안전 기능이 있냐면 긴급 제동 보조 있고요. 액티브 주행 보조 시스템, 액티브 차선 관리 시스템. 그래서 핸들 오른쪽에 보면 여기 반자율 주행 기능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선 유지, 핸들 조향까지도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핸들 조향했을 때 유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제가 사용해 봤을 때 뭐 현대, 기아, 제네시스, 벤츠, BMW 정도의 레벨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성도 뛰어나고 섬세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능력치는 괜찮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에는 여기 패들 시프트 좌측과 우측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 패들 시프트가 되게 특이해요. 패들 시프트가 보통 이렇게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끊깁니다. 이렇게 여기 딱 끊겨요. 그리고 밑에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볼륨 조절이랑 뮤트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도 버튼들을 아주 알차게 마련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도 특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안전 기능들도 상당히 많이 탑재가 되어 있고 여기 앱을 보면 매킨토시 한번 들어가면 이 매킨토시의 이 감성을 그대로 여기 살려놨습니다. 음악이 재생됨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매킨토시 오디오 보면 이런 감성들이 있거든요. 그 감성을 그대로 디지털화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 컬러 폰트도 그렇고, 와, 이런 감성들은 미국 차에서 사실 쉽게 느낄 수 없었던 감성인데 이런 것까지도 아주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주 감탄스러운 부분이고요. 여기서 볼륨 조절하고 풍량 조절, 통풍 시트 물론 마련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조수석 통풍 시트도 마련되어 있고요. 조석 스크린 오프 버튼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열어보게 되면 이 안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지금 충전되고 있죠. 무선 충전이 되고 있고 오버랜드는 무선 충전이 없다라고 하고 하단부를 보게 되면 USB를 사실 이렇게 마련해주면 진짜 좋죠. A타입이랑 C타입, A타입이랑 C타입 옥스까지 마련되어 있고 아까 조수석 화면을 위해서 HDMI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V C거제까지. 그러니까 뭘 쓸지 몰라서 모든 걸 준비해 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진짜 편해요. A타입을 가져왔는데 C타입이야. 당황스럽잖아요. 차량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C타입으로 통일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다 제공을 해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 2개씩 아주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또 미국 차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제공을 해준다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일단 기어 변속기가 다이얼 방식입니다. 다이얼 방식인데 이 디테일 한번 보세요. 이 기어 변속기 디테일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만져봤을 때 촉감도 약간 스틸 느낌 나는데 상당히 고급스럽고 약간 시크한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돌려서 기어 변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따로 후진했을 때 뭐 제네시스처럼 진동이 온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를 체크하시고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주시는 게 안전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 오른쪽 보면 여기서는 서스펜션을 높이고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에서 최고까지 무려 21cm까지도 낮추고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을 높이고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스포츠, 오토, 스노우, 머드 앤 샌드, 락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오프로드도 충분히 주행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스포츠로 돼 있잖아요. 제가 시승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가 생각보다 스포츠 모드에서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스포츠로 탔는데 물론 오토 모드도 좋지만 스포츠 모드에서 느껴지는 승차감 세팅이라든지 엑셀 반응성, 브레이크 응답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시승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시승기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부에서는 오토홀드, 4륜 로우 버튼 마련되어 있고 중립주차 버튼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내리막길 속도 제한 기능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보면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고 짠! 이렇게 키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되어 있는데 키가 정말로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딱 사각형이고 진짜 있어야 될 기능들만 딱딱 있는 그런 키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고 수납 공간은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 그리고 요 밑에 한 번 더 2단으로 되어 있어요. 2단으로 하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일단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을 넉넉히 마련되어 있고 암레스트에도 브라운 스티치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 디자인은 오버랜드랑 서밋 리저브랑 완전히 다릅니다. 시트의 소재도 다르고 디자인도 달라요. 보시면은 퀼팅이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 있고 약간 벌집 모양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간 이런 통일성을 갖추고 있죠. 도어 트림도 그렇고 시트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눌러보면 꽤나 탄탄해요. 말랑말랑하진 않습니다. 다른 지프 시트 같은 경우에는 좀 말랑말랑한 모델들도 있는데 그랜드 체로키 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안 들어가요. 시트가 굉장히 탄탄하게 몸을 받쳐주고 만져봤을 때 촉감이 진짜 좋습니다. 나파 가죽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팔레르모 가죽을 적용했다라고 해요. 서밋이기 때문에 여기 서밋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위 트림을 탄다라는 자부심도 이 레터링을 통해서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트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기면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는 내가 실제로 보게 되고 이걸 당기면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 시야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차량 메뉴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봤던 디밍 룸미러, 디지털 룸미러 적용되어 있고 3열 헤드레스트도 여기서 접을 수가 있게 되고요. 조성 화면 끄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서라운드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질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사실 미국 차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옛날에는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의외로 상당히 감탄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보면 화질 굉장히 좋죠.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반응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femcam이라는 게 있어요. femcam이 뭐냐면 3열 시트 머리 위쪽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2열과 3열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눌러보면 이렇게 줌이 됩니다. 줌인, 줌아웃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미국 차가 이렇게까지 섬세하고 친절하게 옵션을 제공을 했었나 정말 이 차를 타면서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옵션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주행 성능 부분도 그렇고 여러모로 놀라게 만드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머리 위쪽 헤드라이너 쪽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썬루프 버튼만 무려 3개입니다. 썬루프 버튼만 3개로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썬루프 유리를 열고 닫는 거고 틸트 그리고 여기는 선 블라인드만 열고 닫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굳이 저렇게 3개까지 할 필요는 있었나 싶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양하게 썬루프가 굉장히 크죠. 뒷좌석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등도 이렇게 눌러서 켜고 끌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트렁크 여는 버튼이 머리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트렁크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여기 선글라스 넣는 버튼 마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으면 의외로 유용하거든요. 선글라스 넣는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쪽에는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급감까지도 챙겼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소재를 고급스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프라이너 컬러도 시트와 맞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실내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좌석에 타더라도 정말로 매력적이고 와 고급스러운 SUV구나 확실히 1억 가까이 되는 SUV구나 라는 가치를 확실하게 느껴볼 수 있는 앞좌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는 또 6인승이기 때문에 2열과 3열로 이동을 해서 실내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랜드 체로키 롱 뒷좌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문도 묵직하게 열리게 되고요. 뒷좌석 도어에서도 맥킨토시 스피커 커버 아주 매끈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있게 되고 그대로 우드 트림 적용되어 있고 브라운 스티치도 고급스럽게 그대로 앞좌석과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문을 잠그고 열 수 있는 버튼 마련되어 있고 여기서는 전동 윈도우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어 스택까지도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등받이 각도 조절할 수 있는 레버 마련되어 있고요. 이 버튼은 3열로 진입하기 위해서 2열 시트를 접는 건데 잠시 후에 3열 들어갈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레그룸 같은 경우 지금 앞좌석을 제가 좀 뒤로 빼놨는데 제좌석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제가 아까 주행했었던 좌석을 1번으로 저장해놨기 때문에 1번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맞추고 나서 다시 뒷좌석을 살펴볼게요. 그럼 뒷좌석 공간이 상당히 넓죠.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6인승이라서 지금 캡틴 시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7인승 벤치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고가 좀 높기 때문에 와, 레그룸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한 뼘 정도, 한 뼘에서 좀 모자른 정도 레그룸이 남게 되고, 여기 수납 공간 또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등받이에도 고급스럽게 이렇게 스티치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만졌을 때 뒷좌석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고, 여기 왼쪽에도 송풍구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도 송풍구 마련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해놓은 부분이죠. 큰 SUV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시원해지고 빨리 따뜻해져야 되는데, 이런 송풍구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여기도 스웨이드 그대로 쭉 이어져서 여기 실내 등 켜고 끄고, 여기 손잡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전동식은 아니지만 수동식 선블라인드까지도 아주 알차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패밀리카를 고려하실 때 아주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죠. 선블라인드 적용되어 있고요. 팔걸이 올렸을 때 여기 팔이 닿는 부분의 촉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뒷문도 크고 창문이 굉장히 큽니다. 창문도 크고 딱 거의 정사각형이라서 개방감이 상당한 부분이고, 머리 위에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뒷좌석 앉았을 때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 센터 콘솔을 보면 여기서 온도 조절은 4존으로 되어 있어요. 각기 조절 가능하고 16도 밑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열선, 통풍 시트 3단계 조절 가능하고, 여기서 세기 조절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송풍구. 그리고 여기서도 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포트 보세요. 앞좌석과 똑같이 A타입과 C타입 각각 2개씩 마련해 놨고, 여기 보면 220V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편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앞좌석도 2개, 뒷좌석도 2개. 그래서 뒤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정말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턱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낮아서 이런 부분들도 괜찮은 것 같고,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고, 수납 공간도 아주 깊이감 있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를 열어보면 이 안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희한하게 이 뒤에 레버가 있어요. 이 뒤에 레버를 이렇게 올리면 굉장히 깊은 수납 공간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납 공간과 더불어서 이 암레스트가 그냥 이렇게 일자로 넘어갑니다. 여기 굉장히 희한하죠. 그래서 여기를 뭐 올려놓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 앞으로 한번 열리고, 그리고 여기 뒤에 레버가 있어요. 여기를 당기면 이렇게 180도로 열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부분들. 아무튼 수납 공간은 상당히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좀 탄탄한 편입니다. 탄탄한 가죽으로 되어 있고, 가죽의 소재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퀼팅도 앞좌석과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도 물론 가능해요. 여기 레버를 당기셔서 이렇게 앞으로, 앞뒤로 슬라이딩 가능한데, 가장 앞으로 당겼을 때는 이 정도입니다. 가장 앞으로 당기면 무릎이 닿을랑말랑해요. 가장 앞으로 당겨도 무릎이 닿을랑말랑합니다. 그리고 발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발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번에는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드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넉넉하죠. 네, 완전 허리를 펴고 앉았음에도 머리도 안 닿고, 숄더룸도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각도 조절 한번 해볼게요. 등받이 각도 조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 각도가 엄청 많이 젖혀지는데요? 와, 이 정도면은 거의 국산차랑 비교하더라도 많이 젖혀지는 수준의 국산차인 것 같습니다. GV80 정도는 젖혀지는 것 같아요. 오, 되게 편한데요? 많이 젖혀지니까. 완전히 세우면? 이게 완전히 세웠을 때. 완전히 세워도 머리가 안 닿습니다. 헤드룸은 굉장히 넉넉한 편이고, 생각보다 많이 젖혀져가지고, 와, 이렇게 눕히니까 진짜 편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젖혀진다라는 부분. 이 옆좌석이랑 한번 이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타실 것 같은데, 이렇게 타더라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3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열로 넘어갈 때는 2열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굉장히 좀 독특하게 접히죠. 그래서 여기를 밟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당겨 볼게요. 이렇게 당겨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이 조금 더 세워져 있는데 무릎이 닿을랑말랑, 네, 닿진 않습니다. 물론 닿으려고 하면 닿는데, 편하게 앉았을 때 닿을랑말랑, 요 정도. 178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요 정도고, 헤드룸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헤드룸도 편하게 앉으면 머리가 닿진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3열이 2열보다 높아요. 시트가 많이 높기 때문에 허리를 완전히 세우면 그때도 안 닿네? 신기하네. 허리를 완전히 세워도 안 닿습니다. 약간 닿을랑말랑도 아니고 안 닿아요, 머리가. 3열이 성인 남자가 타더라도 괜찮습니다. 특이하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fem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여기 2열이랑 3열에 앉아있는 승객들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 것이죠. 3열 승객이 더울까봐 여기도 송풍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거의 뭐 USB에 미쳐있는 차 같아요. 여기 A타입, C타입 또 마련해 놨습니다. 2개씩. 와, 이거는 제가 USB에 신경을 진짜 많이 썼네요. 컵홀더 마련되어 있는데 컵홀더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또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부분이고, 여기도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버튼은 이 3열을 접는 겁니다. 3열 왼쪽 오른쪽을 여기서 접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USB랑 컵홀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3열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3열에서는 사실 썬루프의 혜택을 그렇게 크게 느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3열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괜찮은 것 같고, 3열 창 같은 경우에도 꽤나 큽니다. 3열 창도 크기 때문에 개방감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고 답답한 느낌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특이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 또 이스터 에그를 넣어놨네요. 여기 지프 뭐야, 이런 부분 귀엽네. 이런 걸 또 넣어놨네. 신기하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는 여기 2열, 요게 전동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요게 그나마 아쉬운 점을 꼽자면 요게 수동이어서 조금 아쉽다. 전동이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나마 아쉬운 점입니다. 큰 불편함은 아닌데 전동이었으면 좀 더 좋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 서밋 리저브 트림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과 공간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습니다. 제가 시승기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옵션 구성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오던 미국 차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완성도 높은 차량이 바로 이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그랜드 체로키 차량 지원해주신 KCC 네트워크스 지프 안양전 시장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승기 못 보신 분들은 시승기 꼭 한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